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 극복과 인구 절벽 시대의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교육선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교회 교육선교의 허브를 감당할 또 기관이 출범을 했습니다. 바로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인데요. 네. 어떤 단체입니까? 네, 우리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기독 대안학교가 건강하게 잘 운영되어 가도록 그래서 지원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 다음 세대 교육은 기독 대안학교가 답이다 이렇게 느끼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교회나 개인, 뭐 기관이 있을 때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런 학교들에게는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준비 단계부터 개교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기독 대안학교의 모든 정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우리 13층에다가 그런 미니 상설회장을 만들어서 궁금한 분들이 이 4-5개만 오시면 전국을 투어하지 않아도 바로 전국의 모든 기독 대안학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원센터를 통해서 기독교 대안교육 전반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들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은데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는 이제 주요 사역에 따라서 크게 한 6개 부서를 좀 나눠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활동 지원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일반 학교에 가면 나이스라고 그래서 학사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대안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기로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민가 대안학교들이 이제 좀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제 공유하는 이런 역할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좋은 외국에 좋은 교육을 펼치고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사실 봄만큼 시야가 넓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해외 연수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모 교육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감당해서 원격 연수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제화 추진부는 이제 민가 대안학교가 사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민가 대안학교를 위한 등록제에 대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법사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시행령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 시행령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각종 세제 관련 법안들을 또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과 연합해서 같이 이제 추진하는 법제화 추진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연수부가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가장 갈급한 부분이 좋은 교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데 교사들 재교육하고 또 신입 교사들 연수시켜주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해주고 또 행정관리직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연수를 위한 원격 교육 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원격으로 교육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이제 대외협력부는 이제 뭐 교육부의 대안학교 관련 부서나 우리 각종 교단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연결해서 협력하는 이런 역할을 맡으려고도 하고 대한교육정보부는 이제 우리 13층에다가 상설 박람회 정도 꾸려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 나가고요. 그다음 학교별로 운영하는 그런 교육 과정 계획서라든지 좋은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설립 지원부가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교에 설립을 하려고 하는 교회나 기관을 이제 찾아가서 컨설팅하면서 이제 준비부터 개교 때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6개 부서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다음 세대가 급감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설립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CTS 우리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하나는 우리나라 오늘날 이 공교육이 뭐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사실 굉장히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공교육이 회복되는 건 정말 절실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예. 그래서 교육의 애굽 상황에 놓이는 이 아이들을 교육의 가나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와 반해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게다가 지금 어떤 사회의 어떤 뭐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나 예. 교회가 또 잘못한 부분들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또 학생들도 네. 있거든요. 예. 이런 때 이제 교회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도 찾고 교회 학교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뭐 참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예.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이 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앞서서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네. 다양한 사역들, 해나갈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세부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 그 교회 학교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이 곧 우리 미래 교회,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에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외면치 말아야 된다. 네. 이 지금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이 네. 조기 교육으로 예. 심지어 강남에 가면 요즘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미분적분을 배우고 있다고 예. 하는 거거든요. 이 조기 교육으로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네. 지금 여기 우리 공교육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나온 아이들도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아이들 어떻게 도울지 저는 방안을 찾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방과 후 교육이든 기독 대안학교를 설립하든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방법이 분명히 느껴질 거다. 그 부분에 더 많은 재정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기도를 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에 혹시 동참하고 싶거나 네.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조만간 홈피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그 지원 절차나 방법이 자세히 안내될 거고요. 네. 또 아니면 저희 이제 그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예. 전화번호가 자막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02-633-1147번이거든요. 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방문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자문해 드려야 될지 또 뭐 학교 설립을 기대하신다면 네. 어떤 부분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연락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네. 네. 다음 세대에게 신앙 계승을 좀 굳건히 하고 네. 교육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와는 어떻게 좀 협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 대안학교 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사실 대안학교는 초창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학교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 특수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많이 인식해 왔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기독학교, 기독대안학교가 지금 참 절실한 상황인 게 주 1회 40분 예배 드리고 20분 공과 공부한 것으로 우리 5일을 일반 사회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뭐 누구나 봐도 이건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 이런 부분의 신앙교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 기독대안학교에 대한 좀 인식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독대안학교 설립하는 데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문건에 의하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이 전개가 됐었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도 같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지만 나라를 독립시키는 독립운동의 장으로도 활용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우리도 개성해서 한 교회가 꼭 학교를 세우지 않아도 저는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제대로 된 한 학교를 세우면서 주 책임 교회와 연합 교회로 구분해서 연합 교회는 학생들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후원금도 보내주고 주 책임 교회는 그 학생들을 맡아서 장학금을 주면서 양질의 교육을 펼쳐나가도록 도우면 우리 교회가 당면했던 이런 상황들 또 충분히 극복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교회나 기독 대안학교로 온 아이들 잘 교육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저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까지 변화돼서 공교육이 달라져 가지고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도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도록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육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하루속히 지금 그 23층에 다음 세대 지원센터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모양을 갖춰놨는데 한 3, 4개월 동안 더 많은 자료도 축적하고 준비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필요로 한 분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꿈을 잃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는 기계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정말 그 극렬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기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 보거든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실천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주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